안녕하세요. 연지공방의 김지연입니다. 여행용 네임택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행할 부분은요. 가죽 뒷면이 보시면 굉장히 잔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구성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반짝반짝한 부분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아주신 이후에 패턴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 거칠거칠한 부분들, 잔털들이 있는 부분들이 위로 가도록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헝겊을 손에 한번 감아주신 다음에 마감제를 헝겊에 살짝 묻혀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발라주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감제는 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응고제이다 보니까 손에 묻어도 관계가 없고요. 또 앞면에 나중에 마감제를 다 발라준 이후에 앞면에도 마감제가 묻어 있으면 하얗게 굳게 되는데요. 이거는 물티슈로만 다 닦아내 주시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덩어리지는 부분 없이 모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장을 다 발라주시고 살짝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 사용된 마감제는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마감제가 건조되는 동안 실 재단을 먼저 해줄 건데요. 보시면 큰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서 디귿자로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이 디귿자 모양을 기준으로 총 5배를 잘라주세요. 전체 디귿자 길이의 5배를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실은 잘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물은 바늘과 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은 꼭 웨빙에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바늘이 꼭 떨어져서 신발에 꽂혀 있거나 옷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시지 않도록 꼭 바늘은 보관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늘을 한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끼워 볼 텐데요. 일반적인 매듭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여드리면 실이 끝나는 부분과 바늘 끝 뾰족한 부분을 높이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 1배 높이만큼 바늘과 높이가 똑같은 부분을 손톱 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바늘 끝 뾰족한 부분으로 중간을 관통해 주시면 됩니다. 관통한다는 말은 실 중간을 가로지른다는 말이고요. 보시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앞뒤가 실량이 유사한 게 좋습니다. 한쪽이 실이 너무 얇으면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앞뒤로 양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시면 짧은 쪽실과 긴 쪽실이 나뉘게 되는데요. 긴 쪽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긴 쪽실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약 6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주는데요.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치가 너무 커도 실이 빨리 풀어지게 되고요. 아치가 너무 작아도 매듭이 생겨서 바느질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긴 쪽 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자 형태의 모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쪽 실을 활용을 할 건데요. 바늘 끝에 있는 바늘기 부분,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짧은 쪽 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멍에 들어가 있는 짧은 쪽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 쪽 실을 바깥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패턴에 바느질을 해줄 텐데요. 먼저 마감재를 바른 부분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패턴을 잡아주시고요. 이 종이는 바느질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사이즈 맞추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안에 넣어준 이후에 그 다음에 함께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바늘을 먼저 빼주시고요. 보시면 첫 번째 구멍이 아니라 오른쪽 두 번째 구멍에 바늘을 쭉 넣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는 매듭이 없다 보니까요. 끝부분을 살짝 엄지로 눌러서 잡아주셔야 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맨 위에 있는 구멍으로 같이 맨 위에 구멍으로 바늘을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실 때는 움직이는 앞쪽 패턴에 움직이는 부분과 같이 실을 잡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두 번째 구멍으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지금 같은 구멍에 앞뒤로 실이 빠져나와 있으면서 한 바퀴를 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은 워낙에 이제 튼튼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두 번씩 감아줄 건데요. 그래서 다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첫 번째 구멍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에 넣었던 그 구멍으로 돌아오면 앞뒤로 이렇게 두 줄이 생겨 있는 바늘땀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왼쪽 방향으로 한 땀씩 이동하는 홈질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앞뒷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땀씩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씩 이동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띄엄띄엄 바느질이 되는데요. 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바느질을 해주면서 반대쪽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입구 부분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또 두 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땀씩 이동을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해주실 때는 실을 꽉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약간 팽팽한 느낌으로 잡아당기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느슨하게 바느질을 해주면 사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시면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한 땀씩 이동을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종이가 위치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바느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땀까지 이렇게 바느질이 왔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땀은 무조건 2번씩 감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한 땀 내려와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요, 다시 뒷부분에서 한 땀만 내려오면 또 입구 부분의 제일 첫 땀이 앞뒤로 2줄씩 만들어지는 바늘땀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엔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을 전부 메워주는 겹홈질을 해주면서 지금 실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한 땀씩 이동하면서요, 비어있는 부분들을 다 메워주세요. 처음 바느질 했던 그 부분까지요, 앞뒤로 이렇게 실이 빠져나와 있는, 같은 구멍에서 실이 이렇게 앞뒤로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이 끝나면요, 가위로 이제 실을 잘라 주시는데요, 실은 굉장히 짧게 한 1에서 2mm 정도만 남겨놓고, 이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짧게 잘라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짧게 잘라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려진 실은 나중에 스트랩 부분에 바느질을 또 이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웨빙에 꽂아서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감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잘라주었던 여기에 짧은 바늘 땀들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해줄 건데요, 본드와 우드 스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드 통을 조심히 열어주시고요, 우드 스틱 끝에 정말 조금만, 많지 않은 양으로 조금만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실들, 튀어나와 있는 그 실을 그 구멍 안으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고 하시지 말고요, 바닥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구멍 안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서 본드를 계속해서 묻혀주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드가 조금 많이 묻어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까 사용하셨던 그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예쁘게,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앞뒤로 예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랩을 재단을 해줄 건데요. 부속품은 버클과 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각 링은요, 이렇게 버클 중앙 부분에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윗면입니다. 꼭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위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랩에 끼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타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윗면을 기준, 홈이 있는 윗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넣어서 이 타원 구멍이 있는 곳에 기둥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시고요. 보시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는데요. 아래 위에 한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구멍 2개를 바느질을 먼저 해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쪽 구멍에 넣어 주신 이후에요. 빠지지 않도록 실을 눌러서 잡아주시고 바깥으로 3번, 바깥으로 3번을 똑같이 감아주신 이후에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짧게 실을 마감을 짧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3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3번을 감아주시면 튼튼하게 사용을 오래 하실 수 있고요. 세 번 감아주신 이후에 또 실을 짧게 잘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엔요, 여기에 있는 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에 크랙이 있는 링일 수도 있는데요. 크랙이 보이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링을 넣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짧은 패턴과 긴 패턴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에 끼워질 수 있도록 링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멍 2개도 위와 동일하게 총 3땀씩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은 보관을 주의를 해주세요. 스트랩 마감도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짧게 잘려있는 이 실 끝부분들을 그 구멍 안으로 밀어 넣어서 마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실들은 본드와 함께 안쪽에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실 끝부분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본드는 친환경 수성 본드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남는 본드는 다 버리지 마시고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제작이 완료되셨다면요, 보시면 안쪽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신 이후에요, 스트랩 끝부분 둥근 부분을 구멍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계나 벨트를 잠그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